사실 의장님 선출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 뭐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으면서 당원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장 선거를 하면서 당원들을 한 20% 반영하는 거, 뭐 확정은 됐습니다만, 당내에서 중진들이 뭐 비공개로 말씀하시는 부정적 의견들도 있었고,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의 당원들 표심을 반영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것에 기준이 있죠. 우선 이제 당원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비 내는 분이 한 250만, 당비를 한 번이라도 낸 분이 250만, 당원을 가입한 사람이 한 500만, 국민의힘도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지만 100만이 넘어가는 그 숫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동네에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한 당원, 한 정당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딱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당원들의 역할, 대폭 역할을 확장시켜 나가고 당에 크게 목소리를 내게 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은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라고 하는 기준을 그동안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는 국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한 정당의 일을 국회의장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황빈 의원. 예, 한 가지 저도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반복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직접 이제 탄핵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실제 탄핵을 당했던 불행한 역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언급을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탄핵을 계속 언급하는 거를 용인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해 봤습니다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가적 불행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5년은 헌법적 권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끝나고 보수를 아주 대표하는 언론 중에 대표적인 언론이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민적 탄핵에 버금간다 이렇게 사설을 썼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집권 세력에서 진지하게 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민심, 이것이 정말 제대로 관철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민심을 잘 살피고 또 국민들의 민심에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정부를 운영해가는 분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플로우에 있는 선배님들 질문도 이제 나중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국내 정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시선을 외부라 그럴까요? 한반도 문제로 돌려서 간단하게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 아시다시피 강대강 대치라 할까요?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방북해서 나온 결과를 놓고도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의회 차원에서 남북 의회 교류랄까요? 어떤 협의 채널들도 있었고, 또 외교라든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어떤 국회 차원의 어떤 지원이랄까요? 아니면 협의 채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신데, 남북 의회 협력이라든지 초당적 외교
어떤 협의 뭐 메커니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아무리 얼음이 두꺼워도 그 밑에 물은 흐릅니다. 지금은 과거로 생각해 보면 2018년 평화의 봄으로 이어져 왔던 그 시기에 비교하면 지금은 아주 꽁꽁 얼어붙은 전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채널은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이 대북전단, 오물풍선, 또 확성기 방송 이렇게만 가면 국민들이 정말 불안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물이 흐르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안전판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회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보의 소집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을 흐르게 하려면 행정부는 안보와 국방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인도적인 문제는 국회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북한에 누님이 2분 계십니다. 제 자신이 이산가족인데, 이산가족과 같은 인도적 견지의 일들을 국회가 맡도록, 또 국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머리를 좀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이산가족 상봉을 주창하고 인도적인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면 해볼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상당한 효과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2018년 평화의 봄 때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제가 제 원내대표 할 때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2017년이 북한이 미사일 쏘고 정말 힘들었던 때, 그때 대화를 꺼내면 마치 이적 세력과 같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때 그 와중에서도 대화하자라고 하는 게 제가 한 그 최고위원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 몇 번 나온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장하니까 결국 그래도 문이 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에 두꺼운 얼음 밑에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야 되고, 그 안에 국민을 대의하고 있는 국회가 그 문제를 감당해야 된다. 저는 아주 용기 있게 그 문제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예, 우리 황 의원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예. 예. 제가 보니까 그 의장님 경력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그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 이사장을 맡으신 거더라고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이종창 광복회장이 의장님 예방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홍범도 장군 등 5명의 독립전쟁 영웅 흉상은 단 1cm도 옮겨져선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고, 또 페이스북에는 또 대통령에게 또 이런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업회 이사장님으로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국회의장 돼서 제일 아쉬운 게 사업회 이사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놓고 있는 중인데, 이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국군의 정통성하고 다 있는 문제거든요. 국군의 정체성 문제죠. 거기 육사 현충관에 5분의 흉상을 세웠습니다. 홍범도, 김좌진, 이범석, 그리고 지청천, 이회영 선생. 이 4분은 어떤 분이냐면, 봉오동 전투에서는 홍범도 장군 그리고 지청천 장군이 관련돼 있고요. 청산리 전투는 그 2분들과 그 김좌진 장군, 이범석 장군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회영 선생은 그 독립 전쟁 과정에 정말 이 싸우는 그 전투력의 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교들을 배출한 그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5분은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육사 현충관 앞에 세운 이유는 그때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육사 한복판에 세우는 이유는 우리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에게 있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국군은 여기서 시작됐다. 이걸 선언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옮기겠다고 하니까 사단이 난 거죠.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홍범도 장군은 그 공산당 가입한 전력 때문에 바깥으로 내보내고 내부는 육사 박물관으로 보내겠다. 왜 박물관으로 보냅니까? 그 우리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이 아니고 박물관에다 넣어야 되는 겁니까? 홍범도 장군의 그 공산당 이력이라고 하는 거는 소련에서 그때 활동을 했고 소련에서 나중에 연금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산당 가입했습니다. 생활상의 이유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전투하는 대장으로서 레닌을 만나서 총을 받기도 하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그걸 따진다고 하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싸우면서 그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소련이 참전을 했을 때 미국이 소련하고 손잡고 일본하고 싸운 것도 잘못된 일입니까?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역사의 왜곡이고 폄훼다. 그래서 1cm도 못 옮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외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그 3개국을 다녀오셨는데 그 중앙아시아가 바로 고려인들이 계시는 땅. 바로 홍범도 장군이 계시던 데거든요. 거기에 50만이 계십니다. 고려인 50만. 제가 그 이후에 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하원 의원을 2번 한 고려인의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1cm라도 옮기면 내가 대한민국 정말 훌륭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바뀌어서 역사 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1cm라도 옮기면 내가 모국으로부터 받은 훈장 다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로만 의원의 말입니다. 꼭 가서 전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가의 외교를 위해서 중앙아시아를 뚫는데도 우리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좋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5분의 흉상은 지금은 다 재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국군의 정체성도 지키고 중앙아시아의 우리의 외교를 우리 경제적 영토를 넓혀가는 데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